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송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이고요. 지금 점심시간 지나서 지금 2시 됐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됐다고 할까요? 어제 CPI 발표 이후에 폭풍이 있어서 이자율과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어제 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권이 압승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I부터 말씀드려 보면요. CPI가 3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 내용은 뭐 렌트비와 수송비는 주로 유가와 관련된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문제는 저번 주에 강한 고용과 맞물려서 시장의 그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레이트 컷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충분히 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4.5%를 상회하게 되는데 사실 4.5%를 넘어가면 4.35% 정도에서 많이 지켜졌는데 이제는 위로 많이 열려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이 달러화 강세가 의외로 달러가 강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기조를 안착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 몇 개 보시면요. 어제 발표 이후에 그 미국 10년 금리가 순간적으로 4.35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이 4.35 레벨에서 순식간에 얼마 오른 겁니까? 4.5가 됐으니까 15bp 오르고 그 이후에 또 한 5bp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을 놀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레이트 컷에 관련돼서 지금이 정책 금리가 5.33%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5라고 얘기하는 건 상단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5.33% 정도인데 지금 연말에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보면은 뭐 4%다, 뭐 3.5%다 그랬던 게 이제 4.9까지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43bp 정도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한 이후의 자료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노란 선 잘 안 보이시죠? 노란 선 뭐라고 써 있냐면 FMC 그 점도표의 프로젝션이거든요. 점도표의 프로젝션은 세 번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bp인데 시장이 그동안 1월 초부터 봐왔던 거는 뭐 130bp, 130bp는 몇 번입니까? 다섯 번? 네 번이면은 100이니까 다섯 번 좀 넘게 그렇게 본 적도 있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50보다 조금 안 되니까 아까 앞쪽 표와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이 채 안 되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주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주식은 어, S&P 500이 지금 그 CPI 발표 날 얼마나 빠졌냐인데 어제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좀 안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 비하면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덜 빠진 거고 어쨌거나 뭐 많이 빠진 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바이 더 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S&P는 항상 1% 빠졌으면 바로바로 올랐는데 빠지면 바로 오르고 빠지면 바로 오르고 빠지면 바로 오르고 빠지면 바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빠지면 바로 오를 것인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이자율 시장하고 외환보다는 좀 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있는 거죠. 레이트 컷이 느려진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자율이 많이 변해서 환율이 요즘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달러에는 지금 152.98 어제 뉴욕장에 그랬는데 지금 아침에 좀 전에 153.20까지 갔다 온 거 맞죠? 이렇게까지 갔고 이게 34년 내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버벌 워닝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외환 관련된 최고위층,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총리까지 지금 개입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버벌로 워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달러에는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지금 개입이 코앞에 있다 이렇게 봐지긴 하는데 과연
뭐 BOJ가 어떻게 할런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도 한국은행이 아니라면 원달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봐지는데 어쨌거나 예전부터 얘기했던 1360원이 돌파를 했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왜 1360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22년 10월에 달러 인덱스가 140될 때 1445원 정도, 1450원 정도 막았거든요. 그 이후에 23년 10월에 달러 인덱스가 107이 됐을 때 원달러를 1360에 막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1340원에 좀 막고 있다가 1360원까지 밀려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강한 개입 유지의 의문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이자율 인하를 연기 쪽으로 이제 선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다면은, 아, 원달러 개입은 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그 최근에 PBOC가 위안화 약세 정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한번 보였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주는 거 정도를 떠나서 뭐 훨씬 큰 달러 강세의 추세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불안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요, 이거 뭐 많이 보신 그래프죠. 이게 22년 때 그때 여기 144달러 인덱스일 때 152에서 BOJ가 팔았고, 그리고 23년 요때도 또 150입니다. 똑같은 레벨에 지금 세 번 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때가 달러 인덱스가 107이었고 원달러 1360, 여기는 원달러 1445. 지금 다시 우리는 1365 달러에는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개입이 나올지 말지, 개입이 안 나온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엔이 관건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유안화 관련돼서 이때 7.2를 요 넘은 이 레벨이 혹시 PBOC가 마음을 바꾼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이 벌러틸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조금 움직인 것도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국내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떤 건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우선 첫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기대 쪽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 친화 정책으로 추진된 가능성이 있긴 한데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속세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친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자 감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정책금리 인하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기보다는 물가의 우선순위를 정치적으로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집값 상승의 경계를 더 심화할 것이고, 뭐 이렇다면은 환율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뭐 올리진 않더라도 우리가 내리는 걸 연기한다면 이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정책을 해서 달러원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를 연기하고 환율 방어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기대나 또는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대기업 정서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뭐 규제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